자,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뭐 했어요? 지난 시간에? 기억이 안 나요? 개항했죠. 여기서부터 이제 아주 또 하나의 틀을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근대사는 보면 연대별로 틀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60년대에서 70년대 전반까지는 누가 틀을 잡는 거야? 흥선대원군이 틀을 잡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강화도조약 개항부터 80년대까지가 갑신정변까지가 하나의 약 10년간이 하나의 그 흐름으로 봐줘야 돼요. 그리고 갑신정변 넘어가면 큰 흐름이 없어요. 언제까지? 10년 동안. 동학농민운동까지 큰 흐름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완벽한 독재를 하기 때문에 민시정부가. 그랬다가 이제 동학농민부터 이제 그동안에 이제 묵혀놨던 사건들이 막 터지는 거죠. 그래서 자, 개항 다음에 우리 조선은 이거 개항이라는 건 우리 지난번에 했지만 이게 강화도 조약이야. 이게 왜 중요하다고요? 이게 다시 말하면 무슨 사회 출발점이었어요? 근대 사회 출발점이라고 했잖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이거는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는 거죠. 자급자족 봉건제 사회에 갇혀 살고 있던 우리 조선이라는 나라가 이제 드디어 세계 자본주의 질서에 포함이 되면서 드디어 근대 사회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전환점입니다. 그래서 1876년이 무슨 구분이 된다고요? 시대 구분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뭐라고? 근대 사회에 뭐라고 말한다? 전개. 그 전까지는 조선 후기는 근대 사회 뭐야? 태동. 그러니까 조선이라는 나라가 참 어렵고 양이 많다는 게 보세요. 고려든 조선은 약 500년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고려는 봐봐. 단원이 하나다? 뭐? 중세. 근데 조선은 봐봐. 세 개로 쪼갠다니까? 똑같이 500년인데, 거의 500년인데. 조선 전기는 뭐야? 근세로 쪼개죠. 후기는 뭐야? 근대 태동으로 쪼개죠. 강화도 조약부터는 뭐라고요? 근대 뭐야? 전개로 쪼개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어디가 제일 많이 나올 수밖에 없겠어? 조선이 제일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니, 거의 똑같은 500년을 고려는 하나, 조선은 세 단원을 쪼개놨다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사를 잘한다는 건 조선을 잘해야 되는 거야. 결국 조선을 잘해야 되는 건데, 문제는 우리 공무원, 공시업계에서는 뭐야? 구석기, 신석기 잘하면 한국사를 잘한다고 착각한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복습을 할 때, 한국사 좀 버렸다가 다시 복습할 또 뭐 한다? 구석기부터 시작하고. 다시 뭐야? 포기하고 또 뭐야? 구석기부터. 그런 인디아나 존스가 되는 거지. 의미 없는 일이라니까. 한동안 한국사 공부를 쉬었다가 다시 할 거 어디부터 한다고요? 조선부터 하는 게 맞다고요. 아니, 난 조선 그래도 좀 알아. 뭐 이러면 어때요? 근대사, 강화도 지역부터 하는 거야. 근현대사부터 해도 당연히 된다고요. 혹은 시험 가까이 갈 때는 현대사부터 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왜냐면 내가 가장 적게 접한 부분부터 어떻게 한다고요? 확실하게 복습을 하고 가야지. 그게 당연한 건데 항상 처음부터. 그러니까 책 보면 어때? 앞에만 새까맣고 뒤로 갈수록 어때요? 새 책이지. 동생한테 줘도 돼. 그러지 말자. 자, 개항은 정말 중요하다. 강화도 조약이 왜 시험에 잘 나온지 아시겠죠? 이게 뭐야? 우리 한국사에서 너무 시대 전환의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이게 자세하게 공부할 수밖에 없고 시험에 자주 나올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개항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무슨 정책, 열개자잖아. 이 개자가 둘 다 열개자잖아. 무슨 정책을 하게 된다고요? 개화 정책이. 열어서 뭐 하자는 얘기야. 열어서 뭐 하자는 뜻이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문을 활짝 열어서 어떻게 하자고. 어떤 요소를 받아들이라고요? 근대적 요소를 받아들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르게 말하면 뭐라고요? 근대화예요. 빨간색은 잘 보여요? 네. 제가 요새 인강 신경 쓰잖아요. 예. 인강 본 학생이 늘었다는 헛소문인지 뭐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팩트인지 모르겠는데 대표님께서 굉장히 이제 밝은 표정으로 인강 학생들이 늘었다고 막 컴플레인도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신경 쓰고 있습니다. 인강 학생들. 자, 근데 근대라는 개념은 서양에서 먼저 시작됐다고 여러 번 얘기했어요. 두 가지 혁명으로 본격화된다 그래서 무슨 혁명? 시민혁명과 산업혁명. 산업혁명과 시민혁명 이후에 완벽한 근대사가 됐는데 그러면 우리가 근대를 배우려면 어디 가서 배우는 게 좋아? 오리지널 배우려면 영국이라든가 프랑스, 유럽 가서 배워야 되겠죠. 근데 너무 멀기도 하고 첫 번째. 두 번째로 뭐야? 말이 안 통하죠.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죠? 예.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조선은 거의 어때요? 고립되다시피 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중국을 제외하면 일본은 또 달라요. 일본은요, 그래도 네덜란드라는 나라하고는 어떻게 한다고요? 꾸준히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가사키 앞에 인공섬을 하나 만들어요. 그래서 난학이라고 해서 난깎고 난학이 발달합니다.
기억나잖아. 그래서 네덜란드 도인도 회사 아이들이 일본 가다가 얘기했죠. 태풍 만나가지고 제주도로 자꾸 표를 한다고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누가 했어? 벨테브레이하고 하멜 그랬잖아. 그 형들이 뭐 한다. 훈련도감에 소속돼가지고 막 화포 개량하고 막 이랬던 거 기억나죠? 그죠? 그랬다가 박연은 정착을 잘하고 1년 1년하고 정착 잘하고 하멜은 10여 년 만에 어떻게 한다? 도망을 쳐가지고 탈출하고 하멜 표류기 쓴다라고 했던 기억나지? 그지? 기억해야 돼. 요게 언제쯤 무렵이야? 효종 무렵이라는 거 알아야 돼. 효종 무렵. 효종이 뭐 하면서 북벌 이런 거 하려면 그러니까 벨테브레이는 표류한 게 인조 때고 하멜은 표류한 게 효종 때라고. 근데 이제 효종 때 이제 북벌 이런 거 하면서 훈련도감을 더 강화해야 되고 화포 이런 걸 개량할 때 얘들의 도움을 받았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본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1868년 메이지 유신입니다. 자, 요건 좀 외워두셔야 돼. 일본 역사에서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메이지 유신은 메이지가 뭐냐면 당시 천황 명치 천황이야. 그래서 뭐라고? 이거 일본식 발음하면 뭐야? 메이지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전까지는 뭐라 했어요? 막부의 두목 누구라고요? 쇼군이라는 아이가. 쇼군이 실질적인 통치자였죠. 우리가 무슨 체제냐? 막부 체제. 그래서 우리가 뭐 도쿠가와 이에야스. 그래서 뭐야? 도쿠가와 막부 또는 뭐야? 그 위치가 어디야? 에도에서 뭐야? 에도 막부라고 했죠. 복습해볼까? 자, 가무에라고 했잖아. 고려시대는 뭐야? 가마쿠라 막부. 그 다음에 조선 전기는 뭐? 무로마치. 조선 후기는 뭐? 에도 막부. 우리가 공부는 못하지만 가무에는 능하다 그랬어. 가무에. 그래서 무로마치 막부는 뭐 할 때 나온다 그랬어? 15세기 미술할 때 나왔어. 무로마치 막부에 어떤 영향을 끼친다. 영향을 주었다라는 거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조선 후기는 뭐야? 에도 막부죠. 그래서 1609년에 기유약조를 맺잖아요. 요건 뭐야? 조선 에도 막부하고 관련이 되는 겁니다. 조선 후기. 그래서 에도 막부에 뭘 보내는 거야? 통신사. 조선 후기에 자주 보내지 않습니까? 물론 조선 전기도 통신사라는 명칭으로 보내지만 우리가 공부하는 통신사는 주로 조선 후기에 막부에 쇼군이 뭐 할 때? 교체될 때. 정기적, 부정기적. 부정기적. 기억나야 돼. 그리고 또 문화 사절단 역할을 한다고 그랬더니 기억나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 그 조선의 인기가 너무 많으니까 일본 애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반발이 생길 수밖에 없지. 그래서 일본 내부에서 무슨 운동? 국학운동이 나타나는 배경이 된다. 이것도 이미 기출문제 선지로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공부를 꼼꼼히 하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아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일본은 이와쿠라 사절단 꾸려가지고 1871년에 꾸려서 73년까지 갔다 와가지고 유럽을 직접 배워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했다고요. 그렇게 할 필요도 잘 못 느꼈어요. 왜냐면 우리보다 먼저 강제로 개항을 당하고 먼저 근대화하는 나라가 두 나라가 있었지. 그게 누구야? 중국과 일본이었으니까. 우리 무슨 생각할까요? 그래, 중국 가서 배우고 일본 가서 배우자. 이런 생각하는 거지. 왜? 중국어는 좀 되지. 일본어도 좀 되잖아. 왜냐면 우리 사회학원이라는 데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먼저 중국 걸 배우자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 뭐라고요? 일본 거 배우자라는 게 있는데 당시 중국 뭐라고요? 청나라입니다. 자, 이때 청나라가 뭐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잘했어요. 서양의 뭐만 받아들이지 않은 무기만 받아들이는 무슨 운동? 양무운동. 자, 양무운동은 정신이 뭐야? 정신과 뭐가 있으면 기술이 있으면 뭐만 받아들이면 된다? 기술만 받아들인다. 이걸 이제 중체서용이라고 했어요. 중체서용. 반면에 일본은 이때 뭐 하고 있었어요? 일본은 이때 뭐 하고 있었어요? 메이지 유신. 메이지 유신 이후에 기본 정신이 뭐라고 했어? 문명 개화론. 문명 개화론의 핵심은 뭐라고요? 정신과 기술 중에서 뭘 먼저 받아들인다? 정신을 받아들이면 기술은 저절로 따라온다라는 거였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겠죠. 왜냐면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무슨 계합파에게? 이건 온건 계합파에게. 이건 무슨 계합파에게? 급진 계합파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제가 외우라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자, 그러면 청나라와 관련된 거 첫 번째 뭐가 있냐면 1880년에 통리 기무 아문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외우셔야 합니다. 통리 기무 아문. 제가 되도록이면 순서대로 적어 드릴 텐데 꼭 그럴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이 정리하셔야 됩니다. 통리 기무 아문이 왜 중요할까요? 조선은 이런 게 없었잖아. 원래 뭐야? 왕 아래 뭐가 있어? 의정부가 있고 뭐가 있어? 육조가 있는 기른체제잖아. 근데 여기 통리 기무 아문을 따로 만들었다니까 뭐 하려고? 기존의 행정은 의정부와 육조체제로 하는 거죠. 조선기는 비변사 중심이었지만 흥선대원군이 어떻게 하나 비변사를 폐지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의정부 3군부 체제로 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의정부 육조체제가 다시 부활한 겁니다. 근데 이건 뭐 하려고 만든 거야? 개화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만든 거야.
이거 왜 이름 이따위로 붙었냐? 당시 청나라가 양문운동할 때요. 양문운동을 총괄하는 기구가 총리기무아문이었어. 니네는 총괄하니 우리는 통괄할 거야. 그래서 청나라 고대 한 글자만 살짝 패러디해서 만든 게 통리기무아문이야. 모르는 게 마음이 편하겠지? 진짜입니다. 그래서 개화정책을 통괄하는 기구고요. 그 아래 실무기구로 12사를 둡니다. 이거 외우는 거 아니야? 사로 끝나는 관청이 12개가 있었네. 사대사, 교린사, 통섭사, 교섭사 뭐 이런 거 12개가 있었네. 이거 외우다 걸리면 혼납니다. 그러면 이걸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이게 뭐 하는 거다? 80년이 되면서 개항 이후에 우리 정부가 지금 뭐 하는 거다? 개항 이후에 뭐 한다? 근대화, 개화정책을 하는 그 중심 기구가 이거고요. 또 하나 요걸 강조하는 이유는 요걸 폐지하는 사람이 나와요. 누가 폐지할까? 흥선대원군이 폐지하겠지. 이모군란 이후에 흥선대원군이 다시 시즌2 권력 잡잖아. 흥선대원군의 시즌1은 만 10년. 길었어요. 시즌2는 33일. 33일의 짧은 권력이었거든요. 그때 통일기구만 뭐 한다? 폐지한다. 왜냐면 흥선대원군의 목표는 뭡니까? 강화도 조약 이전이잖아. anything but 민시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시가 했던 건 다 부정하니까 요거 그래서 시기를 특정할 수 있는 기구이기 때문에 이거 좀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1880년 음력으로는 12월이고요. 양력으로는 1881년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책에는 80년, 어떤 책에는 81년 나오는데 그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음력으로는 80년 12월입니다. 자, 그 다음에 1881년에 뭘 파견하냐? 영, 선, 사를 파견하는데 한 3년 전 서울시에서 요게 1881년이라고만 외우면 되잖아. 근데 여기 똑같은 1881년 조사시찰단과 순서를 물었어요. 정말 출제자를 만나면 정말 때리고 싶을 정도로. 언제 여기에 9월 달에. 여기 일본에 뭐야? 조사시찰단은 몇 월 달? 4월 달에. 여기는 그나마 좋아. 아침에 갔겠지. 일찍 갔다. 조사시찰단. 영선사는 뭐 천천히 갔겠지. 그래서 영구 이 말도 안 되고 자 그런 거 아니고 아침 일찍 간 게 누구라고요? 외우기 좋잖아. 조사 시찰단이 1881년인데 아침 일찍 갔다. 먼저 갔고 영선사는 조금 늦게 갔다. 이건데 여기 우두머리가 김윤식입니다. 요걸 이제 설명드린 이유는 뭐로 나오니까 사료로 나올 수 있으니까 청나라 텐진의 근대적인 무기 제조술과 군사훈련법 이런 거 배우러 간 겁니다. 그런데 자 조금 더 가볼까? 1882년에 뭐가 딱 터집니까? 이모군란이 딱 터집니다. 이모군란이 딱 터지니까 우리 국내적으로 굉장히 혼란이 빠지겠죠. 플러스 이때 우리 엄청나게 재정난에도 시달리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으로 재정난까지 겹치니까 얘네들 어때요? 더 이상 유지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어때요? 약 1년 만에 돌아옵니다.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외워야 돼. 1883년에 뭘 만들었어? 기기창을 만들었어. 근대적인 무기를 만드는 기기창을 만들었어. 청나라 왜 또 기기창이냐? 청나라가 양문운동할 때 근대 무기 만드는 곳이 기기국이었어. 우리가 거기 가서 배웠거든. 그래서 똑같이 할 수는 없어. 자존심이 있잖아. 어떻게 똑같이. 그래서 뭐야? 니네는 기기국이니? 우린 기기창이야. 뭐 이래가지고 만든 거야. 모르는 게 마음이 편하다니까. 그럼 옛날만 아니잖아. 지금도 똑같은 거 아닌가? 자, 예를 들어 119. 미국 간 뭐야? 911이잖아. 911이 먼저겠어? 119가 먼저겠어? 당연히 911이 먼저지. 그걸 우리가 패러디해서 119 아니에요. 하늘 아래 새로운 건 없는 거야. 어쨌거나. 하나 더 1883년은 내가 여기를 설명한대요. 기기창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거 일단 새로운 걸 만들었으니까 뭐가 필요할까요? 공무원들 배치해야 되겠지. 예산을 써서 어떻게 근데 무기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뿐이야. 뭐도 만들어져. 박, 문, 국이야. 남부고시 애들은 박문각인 줄 알고 착각하는데 그건 박문각이고 이 사람들아. 박문국이 만들어지고 박문국에서 뭐 하죠? 신문 만들어. 그래 잘했어. 역시 전국 1등은 뭔가 다르다. 뭐라고? 한성 순보 만들잖아. 그러면 생각해봐. 이것도 어때요? 많은 비용이 들지 않을까요? 돈 든다고요. 또 뭐야? 환국이라는 근대적인 화폐도 만드는 전환국도 만들었지. 또 뭔 줄 알아? 나중에 나오겠지만 좀 이따가 우리 어때요? 미국도 나오거든.
미국과도 우리가 국교를 맺어요. 영국과도 국교를 맺어요. 서양 나라 중에 최초로 맺는 건 누구야? 미국이야. 그 다음 미국 다음에 또 누구야? 영국하고 국교를 맺어요. 근데 문제가 뭘까요? 다른 나라는요, 일본이라든가 다른 나라는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사회권에서 이미 어떤 통역하는 애들이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문제는 뭐예요? 영어를 전문으로 하는 애들은 없잖아. 그래서 영어를 가르치는 영어 강습소, 이게 뭐라고요? 동문학이 필요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이거 말고도 어때요? 박용현은 순경부 같은 것도 만들고 여러 근대 시설들을 만드는 거야. 여기는 건물도 필요하지, 공무원도 배치해야 되지, 예산으로 뭐 사업을 해야 되지. 이게 자, 이 개화 정책하면서 굉장히 많은 뭐라고요?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내가 재정난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왜 자꾸 강조할까요? 오늘 공부할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중요한 내용이죠. 이모군란과 갑신정변. 둘 다 공통점 뭘까요? 원인 중에 뭐가 있을까? 재정난이라는 걸 뺄 수가 없는가? 돈 문제를 뺄 수가 없는가? 그러니까 이모군란 때 우리가 알다시피 99년대에 뭐야? 차별대우. 차별대우도 차별대우지 뭐야? 아니 신식군한테 월급을 많이 주고 99년 월급을 조금이라도 줬으면 어때요? 먹고는 살았으면 뭐 최저임금이라도 줬으면 군인들이 어때요? 공무원들이 반란이 이렇게 쉬운 게 아니잖아. 우리 공무원들이 언제 뭐 월급 많아서 뭐 숨지고 열심히 일했나?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아예 월급을 안 준 거지. 언제나 얼마나 13개월치를 안 준 거지. 그러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어때요? 참을 수가 없었겠지. 그지? 그거. 그 다음에 갑신정변도 또 무슨 난이 나와요? 재정난이 나와요. 그래서 왜 재정난 이렇게 시달렸나? 이게 첫 번째 이해되셔야 되고 이 시기. 두 번째는 재정난 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뭐야? 민씨의 사치, 향락. 이것도 사실은 어마어마했어요. 예, 요거 이제 이모군란 할 때 말씀드리고요. 요거 자 일단 요 정도 외워두셔야 되고 일본과의 관계에서 자 일본과 뭐가 있냐면 일본과는 뭘 보냅니까? 이제 수신사. 요거 비교해야 되지. 아까 제가 괜히 통신사 이야기를 꺼낸 게 아니지. 개항 이전에는 뭐였어요? 통신사였고 개항 이후에 명칭이 바뀌는 거지. 우리가 배우러 가는 거지. 통신사는 우리가 뭔가를 전해주러 가는 거고 이건 배우러 가는 거 뭐? 수신사. 수신사가 여러 번 나와요. 일단 개항 직후에 수신사를 갑니다. 이게 누구냐면 김기수라는 사람이고 7급은 알아두셔야 돼요. 이 형이 일동기유라는 책을 남기게 돼. 하지만 시험에 자주 낼 수는 없어. 절대. 왜? 우리 학교에서 친일파 1호로 분류하는 사람이 김기수예요. 뭐 친일파는 이완용 아니냐? 그렇지. 이완용은 뭐 어마어마한 친일파잖아요. 선구자지. 그럼 이 사람 뭐야? 친일파의 시조세라든가 화석증 된다. 라는 사람이야, 진짜. 그러니까. 얘를 시험 낼 이유가 없잖아. 얘 말고도 낼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얘를 낼 거면 그냥 안중근, 윤봉길을 내는 게 맞는 거지. 어쨌거나. 그래서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1880년. 1882년에도 있어. 1882년 이모군란이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모군란 이후에 수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때 누가 한다고요? 박영효가. 나름 역할을 하는데 진짜 중요한 오늘 중요한 건 뭐라고요? 요겁니다. 1880년에 누가 가죠? 김홍집이라는 형님이 외웁니다. 중요합니다. 1880년에 김홍집이라는 사람이 수신사로 가서 2차 수신사죠. 자, 책을 한 권 가지고 돌아온다. 이렇게 외웠죠. 그죠? 그게 뭐라고요? 조선 책략이다. 외우셔야 됩니다. 자, 조선 책략은요. 첫 번째. 누가 썼다? 잘했어요. 황준센. 훌륭하다. 역시 황준센. 황디홍, 황준센. 느낌 비슷하지 않나요? 그러면 국적이 어디다? 청나라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안 이상해요? 얘는 분명히 어디로 갔어? 일본 갔잖아. 일본 갔는데 왜? 중국 사람을 만나. 그러면 황준센이 직업이 외교관이라는 거야. 그래서 원래는 중국 사람인데 일본에서 뭐 하고 있어? 근무하고 있는 외교관인 거야. 내가 이 얘기를 강조한 이유는 그럼 황준센은 당시 국제정세를 아는 사람이야 모르는 사람이야?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당시 우리 조선을 먹겠다고 덤빈 애들이 하나둘이 아니었잖아. 근데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영국도 있고 프랑스도 있고 또 뭐 여기 미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또 누구도 있고 러시아도 있지.
하지만 중국 입장에서 어때요? 이거 원래 내 건데 니들 왜 그러니 말이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중국 입장에서 얘 댐비레 중에서 누가 제일 무서웠을까? 이렇게 물어보면 힘센 애들 얘기할 수도 있는데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가장 적극적인 나라가 어느 나라였어? 러시아였다고. 왜? 겨울이 얼지 않는 항구 뭐야? 부동항을 차지해야 되잖아.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얘들 중에서 누굴 제일 먼저 막아야 돼? 러시아를 막아야 돼요. 일본은 아직은 좀 깔보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아직 청일전쟁 한참 전이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일본은 깔보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일본이 아니라 러시아였어. 그럼 러시아를 어때요? 막아야 돼. 근데 러시아를 막아야 돼. 중국이 옛날처럼 잘 나갈 때 같으면 어떡할 거야? 직접 가서 막으면 되지. 기억 안 나? 무슨 정벌? 나선정벌. 무슨 임금 때? 효종. 잘했어. 누구? 변신. 그치. 그래. 변신만 외우면 되는 거야. 변급신유. 잘했어. 내가 정말 잘 가르쳤나 봐. 변신만 기억나잖아, 지금. 트랜스포머, 그지? 그렇잖아. 원래는 북벌 준비하던 군대가 변신해가지고 러시아를 정벌해 갔잖아. 트랜스포머지 뭐야. 변신. 잘했어. 그래. 정말. 봐봐. 아닌 것 같지만 기억이 나잖아. 봐봐. 들을 때는 저 자식 비웃었지만 막상 실전이 가지고 변신. 나도 모르게 대답하고 있잖아. 그지? 내가 잘 가르친다니까. 어쨌거나. 뭐 모니터에 토하고 막 이런데 저기. 그러지 마요. 엄마 힘들어요. 자. 자기 가서 막을 힘이 없다니까 지금 청나라가 마시가고 있기 때문에 옛날 같지 않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조선한테 뭐 하는 거야? 충고하는 거야. 조선아 니네 지금 러시아가 니네를 먹으려고 그러는데 이거 막아야 된대 라고 충고하는 거야. 그럼 우리 아주 정확히 말하면 저건 책이 아니고 황춘신하고 김홍집하고 둘이 어때요? 필담 나눈 거라고 그랬잖아. 6차례 걸쳐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이걸 정리한 팜플렛 같은 건데 핵심을 해서 러시아의 남하를 뭐한다? 방어하기 위한 뭐라고요? 대체. 이거 서로 필담 주고받은 거랬죠. 이거 원래는 기억나죠? 그죠? 한번 했으니까. 줄임말이라고 했죠.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한 조선의 대책과 전략. 한 번만 더.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한 조선의 대책과 전략. 줄여서 조선 책략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라고 한다 그랬어? 친중하자. 또 뭐하자? 결일하자. 여기까지는 진짜 큰 의미가 없어요. 이걸 립서비스에 불과하죠. 왜? 이미 중국과는 더 이상 친할 수가 없고요. 일본과도 이미 무슨 조약을 맺은 다음이니까, 강화도 조약을 맺은 다음이니까 이건 핵심이 아니지. 진짜 핵심 뭐라고요? 연미하자라는 게 진짜 핵심입니다. 그래서 핵심 포인트는 요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김홍집의 조선 책략이 전해지자 당시 우리 조선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게 올해 책에 선정되는 거지. 예스24라든가 뭐 알라딘에서 제일 많이 팔린 책이 되는 거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어보고 둘로 쫙 갈라진다 그랬죠. 찬성과 반대로 쫙 갈라지게 돼 있어요. 그럴 수밖에 그 정도로 어때요? 굉장히 조선 책략에 대해서 찬성, 반대로 아주 쫙 갈라지게 돼 있는데 찬성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뻔하지 뭐. 아니 일본과 우리는 이미 개항을 했잖아. 그럼 그 일본을 때려서 개항시킨 힘센 나라가 누구야? 미국이니까. 미국과 손잡는 게 이상하다 당연하다. 당연하다는 논리지. 그래서 뭐야? 문 열자 무슨 사상? 개화사상. 개화사상 쪽은 이걸 주장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잖아. 반면에 아니 일본과 개항도 반대했던 사람들 있잖아. 뭐라 해서 외양, 일체론, 오불가소 뭐 이러면서 외놈과 영놈 이미 하나가 돼버렸으니 말도 안 된다. 일본과 개항도 반대했는데 이번엔 누구랑요? 미국하고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의 것을 지킨다. 뭐야? 위정. 올바른 것은 지키고 사악한 건 배척한다. 뭐라고요? 위정, 척사수상. 여기서 사악하다라고 했을 때 올바른 게 뭐겠어요? 이건 너무 일반론 아닌가? 어느 시대나 올바른 건 지키고 사악한 건 배척해야지. 근데 이때 말은 올바른 건 뭐라고요? 온리 무슨 학만이야? 성리학이야. 성리학만 올바르고 성리학 이외의 모든 건 다 쓰레기야. 근데 이때 미국과 국교를 맺으면 뭐가 들어오게 됐어요? 사상이 들어오게 됐잖아. 그게 뭐라고요? 천주교는 아니고 개신교잖아. 어쨌거나 이건 뭐라고요? 결국 하나님 믿는 종교고 무슨 사상이야? 평등사상과 내세사상 아니에요. 제사 안 지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들어오는 걸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지. 누구 입장에서는? 성리학자, 유생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두 세력이 강력하게 뭐 한다고요?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왜냐면 이 대립의 결과물이 결국은 뭐라고? 이 대립 바탕 위에서 무슨 군란이 터지는 거야? 이모군란이 터지는 거거든. 그래서 이걸 아셔야 되고 이 위정착사에서 이제 결과물이 나오겠죠. 한 2개 정도 결과물이 나옵니다.
위정척사, 우리 성리학자의 우두머리 하면 1,000원짜리 계신 이황 선생님 아닙니까? 그 이황 선생님의 후손입니다. 손이 골 때리죠. 이름이 이만손, 손이 만개라고, 이만손. 이 형님이 만개 되는 손을 어떻게 한다고요? 쓴 상소문이 뭐라고요? 영남 만인서. 요 영남 만인서가 1881년 2월 달에 조정에 도착한다고.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면 1881년 2월 달에 이 영남 만인소가 왔다니 말씀드렸죠. 만인소는 뭐랬어? 이 사람은 까불어 봐야 한 사람의 개인 유생이잖아요. 그러니까 in my opinion 그러면 어때요? 아무런 힘이 없잖아 사실. 뭐 개인 생각은 다 다를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랑 생각이 같은 사람들 사인을 받는다 그랬잖아. 그래서 상소의 우두머리를 소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소두가 상소문을 쓰겠지. 그리고 어때요? 자 사인해 해가지고 10,000명의 사인을 받는 거야. 얘기했잖아. 전자서명이 안 되니까 조이를 이렇게 계속 붙이는 거야. 어떻게 하면 둘둘둘 말면요. 지금도 있다고 그랬잖아. 피면 100m가 넘는다 그랬어. 어마어마한 거지. 이거 수레에 싣고 서울로 가는 겁니다. 장난 아니에요. 그러면 경상도 쪽이 이렇게 지금 목소리가 이렇게 크지. 격앙돼 있잖아. 이런 상태에서 여기 자 좀 이따가 일본에 뭘 보낸다고요? 조사 시찰단 보내거든. 이게 1881년 4월에 보내는 거라고 얘기했잖아. 1881년 2월 영남주가 이렇게 소란스러운데 만약에 또 이 조사 시찰단을 경상도로 이렇게 여기서 부산 가서 배 타고 이렇게 갔으면 어떻게 될까요? 깃발을 들고 가는 거지. 조사 시찰단이문이다 말이고 어떻게 갔으면 어떡할까? 벼루로 머리 찍혀 다 죽었겠지. 그래서 조사 시찰단은 어떻게 한다고요? 비밀리에 가. 비밀리에. 무슨 아파트 이름 같다? 비밀리에 가는 거야. 그래서 이 동네 암행어사로 위장해가지고 암행어사인 척하고 해서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배를 타고 가는 거야. 조사 시찰단은 조사가 12명이야. 좀 이따 얘기할게요. 조사. 이건 뭐냐면 이게 아침 조자잖아. 아침 선비 이런 뜻이 아니고 선비는 출발은 제야에서 출발한다 그랬잖아. 이거 뭐라고? 과학학교에서 벼슬한 뭐야? 조정의 선비. 출사한 선비를 조정의 선비. 그래서 조정의 관리 이런 뜻이야. 얘네들이 시찰을 갖고 옛날에 이걸 일본 놈들이 신사유람단이라고 했던 거지. 지금 뭐라고 하면 무조건 조사찰단. 비밀리에 같은 겁니다. 한 4개월 정도 가가지고 박정희랑 이런 사람들이 중심돼서 가는 거야. 가서 이제 일본의 선진물을 보고 돌아와서 보고서를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시기를 통째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홍재학이라고 있어요. 이 형님은 강원도 출신인데 강원도 사람인데 우리 강원도도 비록 감자 옥수수를 먹지만 선비는 있다. 그리고 만언 척사소라는 상소를 올리는데 아우 이 형은 진짜 멋져요. 이 모든 것의 근본 원인은 왕에게 책임이 있다. 근본 책임이 있다. 그리고 어때요? 죽어요. 왕이 택배로 사약 보냅니다. 아니 왕조사에서 왕을 비난하는 건 죽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멋지지 않습니까 좀? 전 이 사람의 사상에 동의하진 않아요. 동의하진 않지만 죽을 걸 뻔히 알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잖아. 이게 진짜 보수 아닌가? 지금에도 이 땅에도 보수가 많다고 하는데 지금 이 땅의 보수들은 뭐 많은 사람들이 보수를 받아야 움직인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추구한다는 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영남 만인소는 사료에 굉장히 잘 나오겠죠. 잘 들으셔야 돼. 자, 뭐냐면 당시에 지금 이제 개화로 가는 와중인데 당연히 관성은 뭐야? 위정척사가 더 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조선책략과 영남 만인소는 거의 세계관이 정반대가 충돌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잖아요. 그럼 여기는 내용이 뭘까요? 핵심 내용이 뭘까요? 여기 핵심 내용은 이거야. 러시아, 일본, 미국. 얘네들은 뭐라고요? 모두 다 뭐에 따릅니다? 오랑캐를 따릅니다. 모두가 오랑캐니까 뭐 할 대상일 뿐이다. 배척할 대상일 뿐이다. 그럼 여기서 핵심 뭘까? 이거지. 여기 봐봐. 왜냐하면 여기서 미국을 어떻게 볼까요? 긍정적으로 바라볼까요? 부정적으로 바라볼까요? 대단히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미국은 만리 대양 멀리 있는 나라지만 엄청 힘센 나라다. 이 힘센 나라, 미국은 다른 나라 영토를 침범하지 않고 굉장히 정의를 중요시하는 나라다. 라고 우리가 착각을 하는 거야.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은요. 서부 개척하느라고요. 자기 나라가 워낙 컸잖아요. 그러니까 해외 식민지에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어요. 미국이 아시아에서 식민지 가지는 게 필리핀이 되게 1898년이야.
1898년 스페인하고 전쟁해가지고 빼앗거든요. 그러면 그때까지 거꾸로 말하면 뭡니까? 해외 식민지 개척에는 크게 관심이 없었거든. 그러니까 영국, 프랑스는 다르지. 전 세계를 지금 반띵에 나오고 있으니까 독일도 막 따라 나오고 있고 하니까. 하지만 미국은 그런 게 아니다. 우리는 막 미국한테 뭐 하는 거야? 굉장히 많은 기대를 하는 거지. 이런 미국에 대한 기대는요, 굉장히 오래까지 갑니다. 그래서 우리 아관 파천 이후에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 가지 이권을 막 빼앗기고 할 때도 미국은 별로 관심 없는데 고종은 미국한테 어떻게 한다고요? 막 이렇게 이권을 막 줘요.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 조선이 이렇게 매력적인 나라야. 니네 함부로 포기하지 마. 왜 그래? 그래야지 어떤 일본이라든가 러시아가 독점을 못하니까. 그런 상태에서 뭐 하려고? 조선에 뭘 유지하기 위해서? 독립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나라 최고로 금이 많이 나는 평안도의 운산금광 누가 가져가? 미국이 가져가잖아. 그러니까 이 시각은 한동안 계속 유지된다는 거 아셔야 돼요. 또 하나 우리가 친일파라고만 알고 있는 이완용 씨가 처음에 출발은 뭐로 출발한 줄 알아? 친미파로 출발합니다. 이완용 친미파로 출발합니다. 미국의 외교관으로 미국 그 공사 파견되거든요. 거기 외교관으로 거기 가서 근무를 몇 년 동안 하고 돌아오면서 영어도 잘하고요. 친미파로 출발했다니까. 그다음 마지막에 극적으로 이제 친일파로 돌아서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왜 이렇게 말하면 사료에서 똑같은 미국에 관련된 시각이 조선 책략에서는 미국을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 긍정적으로 반면에 영남만에서는 뭐라고 미국을 뭐야? 부정적으로. 이따가 사료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물어볼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물어보는 문제들 유형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반면에 문제는 이쪽 편은 권력이 있는 쪽이야? 권력이 없는 쪽이야? 없는 쪽이지 지금. 왜? 권력 잡은 민씨가 어느 쪽이야? 개화 쪽이잖아.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 이게 뭐 스포가 아니고 결론은 다 알고 있지. 미국과 국교를 맺어야 안 맺어요? 국교를 맺죠. 자, 언제? 1882년 음력으로 4월 6일입니다. 음력으로 4월입니다. 제가 이걸 강조한 이유는 이모군란 음력 6월입니다. 그래서 조미수호 통상조약 다음에 뭐라고요? 이모군란입니다. 순서 혹시 물어볼 수 있으니까 익혀두시라고요. 미국과 국교를 맺는데 여러분 알아야겠게 이걸 누가 알선한다는 거 꼭 알아야 돼. 청나라가 이거 봐봐. 미국과 국교 맺게 되는 건 뭐의 영향이 굉장히 큰 거야. 조선 책략의 영향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조선 책략 누가 쓴 거야? 청나라. 이거 청나라가 뭐 한 거라고요? 알선한 거라고. 청나라는 왜 미국을 끌어들여서 누굴 막는 거야? 러시아를 막아보자는 거죠. 얘기했잖아. 혼자 힘으로 막을 힘이 없다니까. 그리고 강화도조약에서 일본이 어떻게 한다? 조선이 청나라가 조선에서 가지고 있는 종주국을 다 부정하면서 조선을 먹으려고 덤비잖아. 중국 입장에서 미국을 끌어들여서 러시아도 한번 견제하고 첫 번째고 일본마저도 견제할 목적이 있었던 게 바로 이 청나라 알선이야. 또 하나는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무슨 권 인정받고 싶은 거야? 주권을 인정받고 싶지. 무슨 말이야? 이거 얘랑 친하고 싶으면 나한테 얘기해라. 그래서 어떻게 한다? 영국과 독일 같은 나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합니까? 청나라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들 국교 맺을 때 전부 다 누가 알선해 줍니까? 청나라가 알선해 줘요. 청나라 알선으로 영국, 독일과 국교를 맺어요. 근데 청나라가 알선 안 해주는 나라, 이렇게 절대 해주면 안 되는 나라, 어느 나라? 러시아지. 러시아는 해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러시아는 그냥 몰래 어떻게 한다고요? 독자적으로. 그래서 러시아가 좀 다른 나라보다 좀 늦어서 러시아는 이따가 보이지만 1884년에 독자적으로 조선과 국교를 맺게 되고 이 러시아보다 더 늦은 나라가 프랑스입니다. 프랑스는 1886년, 그러니까 주요국 중에 제일 늦은 게 프랑스입니다. 이유는 딱 하나죠. 뭐? 천주교. 천주교 포교의 자유 문제 때문에. 우리하고 아주 안 좋은 추억이 있잖아, 프랑스하고는. 병인 박해와 병인 양유의 추억이 있잖아. 그래서 요 천주교 포교의 자유 문제 때문에 우리가 어때요? 섣불리 해줄 수가 없어가지고 주요국 중에 가장 늦은 게 프랑스다. 이것도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르게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천주교가 포교의 자유를 얻게 된 건 누구와 국교 맺으면서? 프랑스와 국교 맺으면서. 이거 꼭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미국과 국교를 맺는데 자, 요거 이제 쓸 데가 없으니까 저 위로 뽑아서 중요한 거 첫 번째 뭐라고요? 최악. 최초로. 최해고. 외우셔야 됩니다. 최초로 최해고. 말 그대로 최고로 혜택받는 국가로서 대우해준다라는 거죠. 관세라든가 모든 면에서. 두 번째. 중요한 거 나오죠? 조정.
미국과 우리나라는 제3국과 분쟁이 발생하면 어떻게 한다? 신이 성실로 조정해준다. 한마디로 어때요? 니네 편 실드 쳐주기다 뭐 이런 거잖아. 하지만 미국은 그 약속을 안 지키죠. 언제요? 1905년 7월 달에 가츠라, 테프트, 미리아 이란 계를 통해 가지고 미국은 필리핀을 차지하고 조선은 일본을 차지할 걸 서로서로 인정해 줘 버리죠. 세 번째, 치유의 법과 같은 불평등 조약은 기본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정말 중요한 건 네 번째입니다. 여기서 무슨 조항이 들어가? 관세가 들어가야 돼요.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겠지. 왜 심각한 문제가 되지? 미국하고 관세를 매겼잖아. 근데 일본과는 어때요? 관세가 없었잖아, 지금. 그럼 어떻게 해? 미국하고 최애국 대우인데. 그럼 미국한테도 어때요? 관세를 매기가 어렵지. 이게 갈등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때는 뭐 무역량이 거의 없었으니까 큰 문제가 되긴 않겠지만 앞으로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겠죠. 국가 입장에서는 이걸 조율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했잖아. 이게 1882년이라니까. 그래서 어때요? 미국과 이걸 맺으면서 이제 모순이 생긴 거야. 그래서 일본과 계속 뭐 한다고요? 이걸 해결해야 돼. 방법은 뭐야? 미국한테도 무관세를 해주거나 일본한테 관세를 걷거나 둘 중 하나잖아. 일본에서 얘기하려면. 근데 미국한테 관세를 걷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우리가 강화도 조약은 정말 얼떨결에 처음 해보는 거라서 일본이 다 써온 대로 그냥 사인만 한 거라서 일본 나쁜 놈들이 무관세 뭐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근데 미국한테 배운 거지. 관세라는 게 있단다. 형 그게 뭐예요? 뭐 이러면서 배운 거지. 그러니까 일본한테 어때요? 배신감 느끼지 않습니까? 야 니네도 관세를 물려야지. 물어줘. 관세를 내줘라. 라고 하겠지. 일본 입장에서 그냥 줄 리가 없잖아. 그럼 니네도 우리한테 뭔가 하나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러겠지. 그래서 뭘 달라고? 최애국대. 그래. 원래 13권에 최애국대에 써왔는데 우리가 어때요? 지워버렸다 그랬잖아. 니네 지웠던 거 이제 미국한테 구해줬잖아. 그러니까 쌤쌤하자. 이래서 1883년에 조일통상장정 개정. 자, 세 가지가 뻔하지. 뭐라고요? 조일통상장정 개정할 때 뭐 한다고요? 최애국대우는 인정해주고 관세는 어떻게 한다고요? 일본에게 최애국대우 인정해주고 관세도 우리가 어때요? 거둘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방공령에 대한 규정. 적어도 한 달 전에 미리 통보하라는 그런 규정이 생긴 거지. 방공령에 대한 규정.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왜냐면 조일 무역규칙. 여기에 양국에 뭐라 했어요? 무제한 유출이 허용한다 그랬잖아. 근데 이제 우리가 방공령을 내릴 수 있는데 혹시 내릴 거면 일본에 한 1개월 전에 미리 통보하라는 규정이 생긴 것도 1883. 이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뒤에 나오면 또 나올 거니까.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말한 건 조금 다음에 스킵하시고 공부하셔도 되지만 우리처럼 이제 합격권에 이제 전국 1등, 2등 노리는 분들은 이 정도는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4월 달에 보내고요. 5월 달에 뭘 만들었냐면 신식 군대 뭘 만들었어요? 별기군을 만들었다라는 거 외우십니다. 신식 군대 별기군요. 이건 뭐 했다는 얘기야? 군제 개편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오후 군형이 뭐로 바뀐다? 이영, 무위, 영과 장어, 영으로 바뀌잖아요. 그죠? 신식군대 뭘 만든다? 별기군을 만들고요. 외우셔야 됩니다. 신식군대 별기군은 일본 군인 누구야? 호리모토. 왜냐면 사료로 나올 수 있으니까 좀 이따 맞아죽겠죠. 로드킬 되는 형이야. 자, 호리모토가 교관으로 와서 신식군대를 만드는데 외워야 될 건 이 신식군대 별기군은요. 처음에는 80명으로 출발합니다. 양반집 자제에 80명으로 출발하는데요. 1년 후에요. 400명으로 증가합니다. 그럼 1년 만에 5배가 증가했다는 얘기지.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이제 앞으로 조선의 군대는 뭐를 중심으로 가겠다? 신식군대 별기군 중심으로 가겠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원래 있던 군인들이 어떻게 한다? 부대가 5개 있다가 2개를 줄였으니까 엄청 줄어든 거지. 근데 문제는 뭔지 알아? 진짜 골 때리는 문제가 내가 원래 훈련도감 소속이었으니까 어때요? 군인이니까 월급 받았겠죠. 근데 무의형과 장어형이 생겼잖아. 근데 무의형에서도 안 부르고 장어형에서도 안 부르는 거야. 그렇다고 훈련도감을 완전히 없앤 건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훈련도감에서 무의형, 장어형으로 바꿨는데 그건 나는 훈련도감 소속이었잖아. 근데 이쪽 양쪽에서 아무도 안 불러. 그리고 월급을 어때요? 안 줘 이제부터. 무려 13개월 지나. 어떡할까?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옛날 군인 찌질한 그게 아니고요. 우리 조선 군인들은요. 엄청난 부심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우리 지난번에 봤잖아. 중국도 일본도 외세한테 어때요? 박살나고 개항을 당했지. 근데 우리 조선의 군대는 어떻게 했어? 외세를 어쨌건 어때요? 물리치고 무슨 빛까지 세웠어? 척화빛까지 세운 거 아니야. 부심이 쩌는 군대인데 이렇게 차별대우 받고 하니까 어때요? 화가 나겠죠. 그래가지고 월급 달라고 하다가 어때요? 이게 잘 안 돼가지고 폭발한 게 이모블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입니다. 미국은 뭘 보내냐?
보빙사를 보내는데 1883년에 보빙사를 보낸다. 여기 왜 1883년이면 왜 보빙사냐면 아까 1882년에 어디 갔어? 미국과 국교를 맺었지. 미국과 국교를 맺으니까 미국에서 이제 공사를 파견해 준 거야. 우리 조선에. 이름이 골 때려. 발이야. 발공사야. FOT. 그러면 애를 낳고 이름을 발 이렇게 지을 수 없잖아. FOTE. 후트. 공사를 파견해 줍니다. 그래서 그 초빙에 뭐 한다? 보답하는 사절. 그래서 뭐야? 보빙사입니다. 여기서 단장은 민, 영, 익, 유길준, 그 다음에 홍영식 뭐 이런 사람들 가는데 등이 갔어요. 미국으로 가는데 45일이 걸립니다. 배 타고 가는데 45일이고 미국을 쭉 돌아보는데 한 40일쯤을 돌아봅니다. 미국 대통령도 만납니다. 아서 대통령을 만났어요. 어떻게 했을까? 하이 프레지던트 아니겠죠? 청나라 황제한테 대하듯이 어떻게 한다고 큰 절을 딱 하니까 미국 대통령이 돼요. 굉장히 흐뭇하지 않았을까? 다른 놈들은 하이 프레지던트 뭐 이러고 들어오는데 조선 사신들 어떻게 한다고 큰 절 팍 하니까 미국 대통령 굉장히 놀라기도 했겠지만 되게 흐뭇했을 거다. 나 같았으면 어쨌거나 돌아오는데요. 얘는 안 돌아옵니다. 거기 눌러 앉아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일본 유학생이 유길준이고요. 거기 눌러 앉아 우리나라 최초 국비 유학생 유길준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거든요. 한 1년 정도 공부를 하다가 갑신정변이 터지는 거야. 갑신정변이 터지고 이제 국비를 더 이상 안 주니까 국내로 돌아오는 명령이 떨어져. 왜냐면 얘랑 김옥균이랑 되게 친했거든. 그러니까 최초의 일본 유학생, 최초의 미국 유학생이니까 개화 쪽일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래서 김옥균이랑 워낙 친하니까 돌아와. 또 김옥균은 무슨 죄로 처벌받아요? 반역죄로 처벌받습니다. 당연히 돌아오게 하지 않겠습니까? 돌아오는데 그냥 돌아오면 이제 죽을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냥 안 오고 유럽을 가서 한 바퀴 삥 돌아보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유럽에 한 8개나 한 40개 가까운 도시를 돌아보고 옵니다. 그리고 어때요? 국내에 들어오니까 아니나 달라 딱 가택연금이 됩니다. 반역자랑 직접적으로 뭘 했다는 증거는 없는데 이 정황 증거인 거지. 너무 친한 거잖아. 그래서 얘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감금 생활합니다. 뭐 할까요? 우리 같으면 어때요? 게임 레벨을 그냥 어마어마하게 올렸겠죠. 그죠? 만렙 찍었을 텐데 이 형은 왜? 책을 쓰지. 이게 뭐라고요? 서, 유, 견문. 말 그대로 서양을 유람하고 보고 들은 걸 쓴 책. 이게 뭐라고요? 서유견문이거든. 국어 시간에도 배우지 않나? 국한문 혼용책. 서유견문. 아닌가? 어쨌든 전화해서 물어본다 온사한테. 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지금 담고 있어요. 이게 지금 제가 지금 상당히 많은 부분을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모군란의 배경 부분도 설명을 드린 거고 이모군란 배경 부분 할 때 자, 이모군란 말 그대로 1882년이 이모연이었고 99인 플러스 뭐라고 도시 빈민이라고 했던 기억나죠? 99인들이 빡친 이유는 지금 설명을 드린 거고 도시 빈민이 빡친 건 지난주에 어때요? 쌀값이 폭등하면서 생존권의 위협을 느끼면서 설명을 드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설명이 된 거고 또 하나는 갑신정변의 배경도 상당 부분 설명을 한 게 무슨 난에 대해서 설명한다? 재정난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 또 하나 이모군란 이후 이제 개화파들이 둘러 쪼개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모군란이라는 게 청나라의 간섭을 어때요? 실패로 끝났기 때문에 민시정부가 누구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청나라. 그래서 청나라 무슨 운동? 양문동 본받자. 천천히 가져온 건 개화. 반면에 일본의 뭐야? 메이주신. 본받자는 뭐야? 급진개화. 갈라져서 충돌한 게 갑신정변. 그래서 요게 개항부터 시작해서 한 번 더 따라보세요. 개항 1876년 개항부터 시작해서 자 쭉 한번 보세요. 자 개화 정책을 하는데 제일 먼저 뭐야? 수신사 이 김기수 관계 제일 먼저 지금 별로 중요하지 않고 순서로 보면 어떻게 한다? 통리기무함은. 그다음 뭐라고요? 조사칠단 보내고. 그다음 별기구 만들고 뭐 한다? 영선사 보내는 겁니다. 순서는 그래요. 자 요런 상황에서 뭐가 전래되면서 조선 책략이 딱 전래되면서 어떻게 한다고 이제 이게 막 갈등이 생겼다라는 거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영남 만인서가 올라오면서 갈등이 첨예해지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갈등은 첨예해졌지만 결국 권력 잡은 쪽이 민시 쪽은 개화 쪽의 스탠스였으니까 아직은 미국과 국교를 맺게 되는 과정 쭉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모군란 딱 터지고 그 다음 미국에 보빙사 보내고 이것도 돈이죠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보냈으니까 이것도 83년에 계속 이걸 하다 보니까 재정난 같은 게 시달리게 되고 그래서 빵 터진다. 그래서 여기 지금 빠진 건 뭐야? 이모군란 정도 빠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모군란, 갑신정변 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시면 676쪽입니다. 서양 열강과의 수교 미국입니다. 중요하죠.
조선 책략 유포는 미국과 수교하는 주장이 제기되었고요. 최근 러시아와 일본이 견제하고 조선에 대한 종주권을 국제적으로 승인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은 누구의 알선? 청의 알선.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걸 뭐 러시아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이렇게 바꿔가지고 조선의 신헌과 미국의 슈펠트 사이에 조미소 통상조약을 체결합니다. 내용 거중조정, 지회법권, 최국대우, 관세 다 말씀드렸죠. 속방죄 요거는 어디서 나왔냐면 한검정에서 한번 나왔어요. 한국산 능력검정에서 청이 조약을 주선하면서 조선이 청의 속방임을 명시하여 넣는 문제로 미국과 논쟁을 벌였고 결국 넣지 않는 것으로 결정됩니다. 속방조의 문제입니다. 요거는. 근데 요거하고 구별해야 될 게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제에 있다가 나오거든요. 이모군란 이후에. 거기서 뭐라고요? 조선은 뭐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속방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미국은 속방조에 문제만 있었지 속방을 명시하는 걸 거부한 거예요. 미국은. 당연히 그래야죠. 속국이면 앞으로 계속 어때요? 허락을 받아야 간섭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미국은 그러기 싫었겠지 당연히. 결과 미 공사가 푸트가 파견되었고 조선에서 양국 간의 친선을 위해서 보빙사 1883년이다. 순서 알아야 되니까. 성격 서구 열강과 맺은 최초입니다. 최초는 미국 이 강원도 조약 아닌가요? 서구잖아. 서구. 서양과 맺은 최초입니다. 그냥 최초는 일본이고요. 불평등이다. 기타 영국과 독일 누구의 알선? 청나라. 러시아 어떻게? 독자적. 독자적입니다. 그리고 프랑스는 천주교 포교를 허용을 놓고 지연되다 결국 인정합니다. 기타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얘네들도 국교를 맺게 됩니다. 얘들은 시험에 안 나옵니다. 평가. 의 근대사상과 문물 수용의 계기가 되었고요. 조선이 국제사회 유력이 되었죠. 한개 불평등 조약이었고요. 제국주의 열강이 침략 경쟁이 강화되는 계기다. 조선 책략. 자, 조선 책략. 보세요. 가운데쯤 보면 하나, 둘, 셋, 넷째 줄 마지막. 러시아를 막는 책략은 어떠한가? 중국과 친하고 일본과 맺고 미국과 이어짐이다. 중국과 친하다는 것은 블라블라블라고요. 자, 미국과 이어져는 잘 보세요. 여기 중요한 미국과 이어져 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조선은 항상 만리대왕에 사제를 보내 그들과 법을 소유할 것이다. 하물며 그들이 연이어 사신을 보내 조선과 연결을 유지하는 데 의사가 있으면서야 미국을 끌어다 우방을 하면 도움을 얻고 화를 풀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미국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죠. 이게 조선 책략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자세히 보기는 뭐냐면 미국과 수교를 맺는 장면을 좀 자세하게 해놨고요. 유럽 열강과의 수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걸 제가 자세히 보기에 넣어놓은 이유는 뭐냐면 9급 아니고요. 7급도 아니었어요. 몇 년 전에 경찰 간부 문제에서 굉장히 지엽적인 거 물어본 적이 있어서 제가 정리해 놓은 거에 불과합니다. 이거 외우려다가 머리 터집니다. 우리 9급들 혹시 7급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7급 하는 형들은 좀 자세히 읽어보시는데 9급에서는 이거 나오지 않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설명드린 것 정도만 충분히 숙지하셔도 우리 9급 문제는 충분히 푸시니까요. 제가 책을 만든다가 제가 좀 뭐라 그래야 되나? 기출문제에 나온 거를 완전히 무시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본문에는 안 넣은 거야 이제 여기 읽어보기 자료로 넣은 거니까 소용 보지 마세요. 그냥 한 번만 이거는 뭐로 좋으냐면 수면제로 좋아요. 예. 혹시 밤에 잠이 안 온다. 읽어보자. 예. 한 페이지 다 못 읽고 주무실 겁니다. 다음 페이지 불평등 조약의 내용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하게 이것 자체가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니까 한 번만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진짜 중요한 건 다음 페이지입니다. 불평등주의, 조미수호 통상주의. 자, 제1조 뭐라 그랬어요? 한 나라가 제3국으로부터 어려움을 겪을 경우 원만한 타결을 가져오도록 주선을 다한다. 이게 뭐야? 거중, 조정. 4조 뭐라고요? 치외, 법권, 영사재판권, 치외, 법권, 영사재판권 같은 말입니다. 5조 관세조항이 있죠. 이게 중요합니다. 14조 최초로 뭐라고요? 최국대요. 중요하죠. 그 다음에 조영수호 통상조약.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특별하게 어려운 게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조푸수호 통상조약입니다. 조선에서 학문을 연구하거나 어문, 과학, 법학 또는 예술을 가르치기 위해 조선에 가게 되는 프랑스인들은 우호의 표시로 언제든지 원조와 지원을 받아야 된다. 여기 보면 어디에도 종교란 얘기는 없어요. 근데 여기 어때요? 이걸 어때요? 학문 연구하거나 어문, 과학, 법학, 예술 가지고 언제든지 원조와 지원을 받아야 된대. 그래서 프랑스는 뭐라고요? 이 안에 종교의 자유까지 포함된 거다라고 우깁니다. 근데 힘센 나라가 우기면 어때요? 어떡할 건데? 옵티머스 프라임이 와서 판결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거를 근거로 프랑스는 천주교 포교의 자유를 니네가 허용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프랑스 86년 외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요 항구들이 개항하는 거 나와 있죠. 자, 이건 다 외우는 거 아니고요. 첫 번째 뭐라고요? 부산이고요. 두 번째가 뭐야? 원산이라고 했어. 세 번째가 뭐야? 인천 얘기했잖아.
이거 순서 바꿔가지고 경찰에 치사하게 묻기도 한다고. 하지만 목포와 군산도 만만치 않게 중요한 곳이니까 봐봐요. 90년대 이미 어때요? 목포, 군산 다 개항됩니다. 그리고 뭐 진남포 이런 데도 여러분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서울의 관문이 어디야? 배로 들어간 인천이지. 평양도 있을 거 아니야. 평양 흐르는 강이 대동강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양의 관문이 바로 진남포예요. 그 진남포를 뭐라고 이제 남포라고 하지. 진남포를 남포라고 하는 거야. 남포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 그래요. 예. 뭐 그 정도 봐두시면 됩니다. 자, 조금만 쉬었다가 이제 계속해 볼게요. 예.